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알사탕 제작사 할리퀸 크리에이션즈 대표 김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저희는 정말 좋은 공연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 신념을 가진 멤버들이 모여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잘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인연과 좋은 기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린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어떤 공연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캐릭터물들도 있고 다른 어린이 공연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공연들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우연히 그림책이라는 장르를 만나게 되었어요. 보통 성인이 되면 그 동화책과 그림책이 어떻게 다른지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그림책이라는 거를 저희가 서점에서 발견을 하고 그 그림이 이야기를 해주는 그 무한한 세계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의 영역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저희가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책을 가지고 공연을 만들어 보면 정말 재미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겠다. 아이들에게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림책을 소재로 저희가 공연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작가도 저희가 만나게 됐고 백희나 작가님, 저희가 했던 아빠 사랑해요라 같은 그런 공연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연을 보러 오는 친구들이 3살 보통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공연을 보러 오세요. 저희가 공연을 만들기 전에는 그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공연을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뭘 느끼게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공연을 점차 만들다 보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내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이들은 어떠한 사물, 어떠한 현상을 보더라도 각자의 다른 시선, 다른 생각으로 그거를 보거든요. 지나가는 개미를 보더라도 그 개미에 대해서 아이들 각자의 느끼는 감정들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그 개미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개미 엄청 열심히 일을 하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잣대로 아이들에게 주입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공연이라는 여기 와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면 그것은 아이들은 거기에 각자 성향대로 좋은 메시지를 본인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시간 동안의 재밌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가는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하는 장르가 뮤지컬이다 보니까 뮤지컬은 흔히들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연극적인 연기도 볼 수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겠죠. 우선 영상 매체들은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분씩 이렇게 영상 매체를 보고 요즘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에서도 영상 매체를 통한 학습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그것과는 다르게 부모님이 공연을 예매를 하고 공연장까지 오고 그리고 공연장에서 티켓팅을 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고 그리고 나가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아이들에게는 영상물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직접 배우들이 눈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 게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감동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저희 소극장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굉장히 아이들과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배우들한테 모든 아이들과 눈 마주쳐 주세요. 모든 아이들과 손 잡아 주세요. 손뼉 쳐 주세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아이들이 배우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만나서 손을 잡거나 박수를 치거나 이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게 아주 많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라서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말 걸지 못하는 동동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늘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문방구에 가서 알사탕을 한 봉지를 사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알사탕 하나씩을 먹을 때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 신비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분들한테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많은 팬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작가님이세요. 작가님의 글을 보면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한 아이가 있고 그 아이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나와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공들이 어떻게 상황을 헤쳐나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작가님이 그리고 있는 그 현실은 지극히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현실인데 거기에마다 그 주인공들이 마법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환상적이고 판타지한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고 정말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 한 장 한 장을 볼 때 굉장히 작가님은 공을 들여서 그 인형을 만들고 배경을 만들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한 장의 작품으로 이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책은 한 권이지만 한 장 한 장의 그 그림들을 보면 작품 하나씩 한 장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진 그림들을 독자들에게 선보이고 계시고, 그 그림 안에는 텍스트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무한한 얘기들을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그 주인공들의 그런 표정, 그리고 그런 상황, 그리고 배경들 이런 거를 보면은 독자들이 너무나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인들은 그 그림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위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등장인물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거를 보면 성인분들은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정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가님이 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림책을 가지고 책을 만들 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림책은 그 그림 한 장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자는 사실은 몇 글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책 한 장과 그 다음 장, 그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너무나 저희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품을 만들고 대본 초고가 나온 다음에 작가님을 만나서 엄청난 질문을 쏟아냈죠. 예를 들어 거기에 나오는 동동이의 반려견 구슬이라고 있어요. 구슬이는 수컷인가요, 암컷인가요? 그리고 거기에 소파가 나와요. 소파가 말을 하는데 소파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그리고 동동이는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동동이와 아빠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사실은 백기나 작가님이 독자들에게 남겨놓은 상상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상상의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나래를 펴지만 어쨌든 작가님의 세계관 안에서 저희는 공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고요. 뭐 수컷이냐 암컷이냐 이렇게 정말 단편적인 질문에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지만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에게 여지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작가님이 저희가 감사했던 게 저희는 공연을 하는 사람이고 작가님은 그림책을 쓰시는 작가님이시잖아요. 나의 영역과 너희의 예술의 영역 엄연히 다르니 너희는 너희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게 답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그만큼 믿고 저희가 하는 창작 작품을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작가님의 도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작가님이 도움을 주셨던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동동이가 그 떨어지는 낙엽을 이렇게 햇살 아래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안녕 안녕 안녕이라는 글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안녕이 무슨 안녕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헬로우일까? 아니면 굿바이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작가는 초고에는 이 낙엽이 떨어지면서 동동이에게 말을 건다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동동아 안녕, 뭐 오랜만이야, 뭐 귀엽구나, 뭐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씬으로 저희는 만들었었는데 작가님이 대본을 받아보시고 아 이거는 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으니 나의 의견을 듣고 한번 참고를 해주십사라고 해서 저희한테 들려주신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낙엽이 떨어지면서 하는 그 안녕은 어른들이 낙엽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쓸쓸하거나 우울한 감정은 아니지만 분명한 이별의 장면은 맞다. 이것은 굿바이의 의미다. 하지만 동동이에게 굿바이는 이 낙엽이 땅에 떨어져서 걸음이 되고 다시 그 걸음이 나무로 가서 새싹이 나오고 나중에 꽃이 필 거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지금의 잠시의 안녕이기 때문에 동동이는 그 이별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동동이와 낙엽은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 몇 줄을 작가님이 써주셨어요. 그게 안녕 안녕. 그럼 동동이가 넌 어디로 가는데? 그럼 나는 흙으로 가. 우리 내년 봄에 또 만나자. 나 새싹으로 돌아올게. 내년 여름에 만나자. 나 꽃으로 돌아올게. 이런 말들을 써주셨어요. 그 대사를 써주신 거는 저희에게 작가님의 의도를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저희는 그 써주신 그 몇 줄의 문장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께 저희가 감히 신뢰가 안 된다면 저희가 이거를 노래 가사에 그대로 써도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 안녕 안녕이라는 노래의 그 가사가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작가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본인이 쓴 책을 이렇게 좋은 공연, 좋은 음악으로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희 느꼈는 게 저희가 특히 이제 무대 세트나 소품들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렇게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작가님은 보셔서 아 이렇게 발전이 돼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음악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저희 감사하게 느끼는 부분이고 저희가 처음 OST가 발매가 됐을 때 발매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그거를 먼저 아셔서 SNS에 나의 뭐였지? 노동요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죠. 원작자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알사탕의 그림책에는 사람은 2명이 나와요. 동동이와 동동이의 아빠.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다양한 생명체 혹은 사물이 나와서 말을 걸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캐릭터가 총 6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동동이가 알사탕 하나 먹을 때마다 마법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런 캐릭터들이 그림책에 보면 동동이의 말은 고딕체로 쓰여 있고 예를 들어 뭐 반려견 구슬이가 이야기를 하거나 소파가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이 캘리그라피로 그 대사를 써주셨어요. 근데 그 6개의 대사들 각기 다른 형태로 그림책에 쓰여져 있고 다른 형태의 폰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까만 글씨로 쓰여져 있는 이 글씨를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가장 큰 숙제였고 미션이었어요. 선생님이 이런 상상을 하시지 않았을까? 원작자가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걸 글씨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반려견 구슬이가 갑자기 말을 걸게 되고 그리고 늘 거실 한켠에 있던 소파가 동동이한테 말을 걸면서 자기의 원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빠, 그리고 동동이를 키워주셨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가 풍선이 되어서 동동이한테 말을 걸고 이러는 것들을 공연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죠. 그것이 음악으로 그리고 캐릭터로 그리고 소품으로 표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원작에는 딱 한 줄로 쓰여져 있던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원작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림책 알사탕 책을 딱 피면 맨 첫 번째 장에 나는 혼자 논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이 바로 구슬치기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나는 혼자 논다를 어떻게 관객들에게 알려줄까? 동동이가 혼자 노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저희한테 제안한 것이 하교하고 아무도 없는 집에 얘가 혼자 열쇠를 열고 집에 들어와서 구슬이를 밥을 주고 얘는 뭘 할까요? 라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늘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한 아이기 때문에 늘 익숙하게 집에 들어와서 방에 불을 켜고 구슬이 밥을 주고 집안에 있는 소리들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저희가 백색 소음이 들리잖아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윗집 물 내려가는 소리 이런 거를 들으면서 늘 들었던 그런 익숙한 소리들이지만 동동이는 그것을 즐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본인이 오케스트라 지휘가 된 것처럼 음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장면이 공연을 처음 문을 딱 열어주는 장면인데 관객들을 공연으로 초대를 하기도 하고 이 동동이는 어떤 아이고요.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라는 거를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씬은 원작에는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됐지만 저희는 노래 한 곡 한 씬으로 표현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은 동동이가 구슬을 사러 가는 그 문방구가 있어요. 그림책에는 딱 문방구 할아버지 얼굴만 나와요. 근데 저희는 이 문방구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보여줄까. 평범한 아이들 학교 앞에 늘 있는 그런 문방구에 있는 주인 할아버지인데 거기에서 뭐 마술이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줄 수 있는 간단한 놀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과 그때는 한바탕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방구 씬은 그렇게 재미있는 씬으로 만들게 되었고 또 하나는 구슬이라는 개가 나오는데 그 개는 어릴 때부터 구슬이와 함께 자란 그런 반려견이에요. 그래서 그 구슬이가 말을 처음으로 동동이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동동이의 근데 그림책에는 우리는 오후 내내 함께 놀았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놀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된 거죠. 구슬이는 굉장히 늙은 개로 나와요. 늙고 거의 이제 움직이기도 싫어하는 그런 개인데 마법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놀 때도 마법처럼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어나기도 귀찮아하고 걸어가기도 귀찮아하는 동동이가 그 순간에는 허리를 딱 펴고
탭 댄스를 막 신나게 추는 거예요. 동동이랑 한바탕 신나게 놀면서 우리 이렇게 재밌게 지냈지. 나는 너의 발냄새를 좋아하고 너는 나의 발냄새를 좋아하잖아 라고 하면서 서로 그런 동지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족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면서 씬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 것들이 작가님은 그림 한 장 그리고 작가님이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써 놓으신 거를 저희가 엄청난 고민과 상상을 통해서 한 씬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독자들도 책을 보고 나서 그러한 우리 공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일 것 같아요. 말하는 소파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계 장치를 할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소파가 말하는 게 방석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 사람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처럼 대사와 싱크가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기계적으로 뭐 입이 열렸다 닫았다가 아니라 대사를 할 때 입 모양이 어떻게 변할까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저희가 특별한 장치를 써서 관객들에게 보여주죠. 내 옆구리 갑자기 소파가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어린 아기들은 무섭다고 울기도 하지만 정말 재미있게 잘 보는 장면이에요. 저의 탑이기도 하지만 관객들의 탑인 아빠와 동동이와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퇴근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림장 제대로 적어왔냐? 여기요. 자전거 열쇠는 찾았냐? 네, 이름은 썼냐? 아직 안 썼냐? 금방 쓸게요. 그래서 이 폭풍 같은 잔소리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그 작곡가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작곡가님이 랩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긴 대사를 거의 숨을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를 다 하거든요. 잔소리를 막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나물도 먹어라 꼭꼭 씹어라 밥 먹다가 어디 가냐 다시 앉아 밥 먹어라 젓가락질 바로 해라 입담을 꼭꼭 씹어 뛰지 말고 살살 다니 의자는 집어넣고 그 랩을 하고 있으면 관객들도 거의 숨을 멎어서 저게 어떻게 끝날까를 긴장을 하면서 노래를 들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잔소리가 딱 끝나는 순간 모두가 다 같이 이제 박수를 치면서 재밌어 하는 장면이고 그 장면 이어서 동동이가 또 알사탕을 하나 먹으면서 아빠의 이제 속마음을 듣게 돼요. 아빠가 아까 쏟아냈던 그 잔소리가 사실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었다라는 거를 동동이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동이는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라고 해서 그 소리를 찾아서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요. 근데 저희는 공연이다 보니까 이거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사랑의 동동이가 그 소리를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어떻게 말의 방향 그리고 말의 그 가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영상, 조명 그리고 음악이 잘 어우러져서 그 장면을 그 사랑해라는 말을 아주 가장 시각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한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는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특히 아버지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또 다른 장면은 동동이가 마지막에 아까 낙엽과 인사를 하고 나서 친구를 한 명을 발견을 해요. 근데 그 친구를 발견을 하고 사탕을 하나 먹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먼저 말을 걸어볼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돼요. 근데 평소에 말을 잘 걸지 못했던 아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쉽지 않겠죠. 같이 놀래? 라는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친구 앞에 가면 얘기를 못하고 돌아오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나를 항상 지켜주는 구슬이 아빠,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그들 나에게 용기를 달라라고 그 다짐을 하고 그 친구한테 가서 나랑 같이 놀래? 라고 큰 소리로 이제 외치게 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놀래? 그거는 동동이가 이 공연에서 한 발짝 성장하는 딱 계기이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라서 동동이가 그 어려워하는 그 씬에서는 관객들 모두가 다 같이 동동아 제발 얘기 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동동이가 나랑 같이 놀래? 라고 했을 때는 그 안도와 응원의 박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그래? 라는 말을 해요. 그때 관객들이 막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그 장면은 배우들이 연습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동동이의 마음이 아이들에게는 물론이지만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우리가 동동이를 응원을 하고 위로를 하듯이 저희 자신 관객들도 서로를 응원을 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아주 감동적이고 좋은 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던 할머니예요. 근데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설정으로 나오고
우연히 사탕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풍선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불 때 빵빵하게 불어지고 바람이 빠지면서 할머니 목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거죠. 동동아 얘 누구? 잘 지내지? 이건 우리 할머니 목소리 같은데. 할머니는 어떤 캐릭터였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동동이를 어릴 때 키우면서도 이 할머니는 엄청 유쾌하고 재미있게 동동이를 키웠다라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할머니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트로트 스타일의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유쾌함과 긍정적인 거 그리고 발랄함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관객들이 정말 좋아하고 저도 정말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할머니 말 잘 들리니 동동이네 새끼요 할머니는 잘 지낸다 하늘나라에서 백희나 작가님의 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백희나 작가님의 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무대를 구현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관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계속 고민을 하고 그 소품들을 찾아다녔어요. 특히 무대나 무대 안에 있는 소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주방 기구들 그리고 소파들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 거를 사서 오래된 거를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그 역사를 흉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 집에 있는 거 좀 갖고 와봐. 집에 있는 안 쓰던 프라이팬 그리고 저희 제작 PD의 아버지가 첫 출근할 때 들고 가셨던 서류 가방 어떤 동생이 쓰던 그런 책들 쓰다만 공책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곳곳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로 사람들이 쓴 그리고 손때 묻은 그런 것들이 주는 느낌이 있다라고 저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넣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소품들이 계속 이제 바뀌고 있어요. 보다 나은 것들이 있으면 계속 그걸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공연을 보시면서 무대 안에 어떤 소품들이 있고 그것들에 담겨 있는 사연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2019년에 오픈을 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금까지 연간 랭킹 1위를 하고 있어요. 관객 평점도 9.9. 저희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관객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시면서 공연을 보시는구나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의미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장 크게 의미를 두는 것은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이 이야기를 모두 공감하고 같이 감동을 느끼고 공감을 하면서 작품을 감상을 한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 공연을 가면은 아이들은 정말 재밌게 보는데 부모들은 사실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고 저희는 아이들에게도 물론이지만 부모들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공연을 보시고 우리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데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관객분들은 아이와 함께 공연을 보러 왔다가 본인이 너무 큰 감동과 위로를 받고 가신다고 배우들 먹을 간식간이나 편지 같은 거 써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객들 재관람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이 또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아이들이 우리 배우들한테 우리 동동이 구슬이한테 편지를 한 통씩 이렇게 써서 올 때가 있거든요. 배우들은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면서 힘을 내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연장을 2019년에 오게 됐는데요. 저희는 합정에 있는 공연장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거의 전용관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공연장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물건을 하나 사고 그리고 공연장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거를 우리만의 스타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데 대관을 해서 잠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만의 공간을 꾸미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백희나 작가님 책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나 편하게 앉아 수 있을 테이블 그리고 아이들이 로비에서 지루하지 않게 그런 도장을 찍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마련을 해뒀고요. 공연의 중요한 씬 중에 하나인 문방구
를 재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말고 부모들이 어린 시절에 갔었던 그런 문방구, 거기에서 또 샀던 불량식품들, 장난감들을 살 수 있게 저희가 해 놓았거든요. 그 문방구는 아이들도 그렇지만 특히 아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코너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연을 보러 들어가기 전에 마음껏 이 공간에서 즐기고 아이들이 공연에 대한 기대가 이제 커진 상황에서 공연을 보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연장 로비를 이렇게 저희가 꾸며 놓았고,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배려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우스 팀이나 어셔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지, 어떤 대화를 할지, 그리고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조차 저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공연장은 객석이 떨어질 수 있는 이렇게 가변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같은 시기에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앉아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족 관객들이 공연을 보러 와서 편하고 안전하게 관람을 했다라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앤서니 브라운은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예요. 그래서 그 작가의 작품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작가의 작품들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이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들을 모아서 저희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저희가 올 여름 백예나 작가님의 작품으로 두 번째 공연인 장수탕 선녀님이라는 공연을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장수탕 선녀님은 덕지라는 친구가 목욕탕을 가서 장수탕에서 오래 계셨던 그 선녀님을 만나게 돼요. 그 선녀님을 만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덕지라는 아이가 나오고 선녀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거기에서 펼쳐지는 마법 같은 일, 그런 이야기가 담겨질 예정이고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공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품에서 누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리고 공연을 끝나서 내가 우리 아이랑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공연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 공연을 만들고 있는 제작사와 좋은 극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제작사나 극단들이 본인들만의 성향, 그리고 본인들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펼쳐내면서 작품들을 꾸준히 만들어 오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사들, 그 극단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스토리를 보시면 이 작품은 좋겠다, 내 아이랑 이거를 보러 가야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가 쓰는 방법인데,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사실 스폰지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줘도 자기들만의 성향, 자기가 보는 시선으로 그거를 흡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떠한 장르, 어떠한 작품을 국한시키지 말고 아주 다양한 거를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의 공연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아이들에게 굉장한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어 하나, 대사 하나를 쓸 때도 굉장히 신중해하면서 쓰고 있어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공연을 만드는데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공연 작품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 것 같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